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의 해석 32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9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내 2 태풍 대가에 관한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과 고사역의 관점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인 산내의 한자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정길 관아 타이 관아 자구구실 이는 바르게 하면 길하니 기르는 것을 본다 하니 스스로 먹는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자는 기른다, 즉 양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발음을 기른다. 관이 기르는 도를 스스로 살펴서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이는 기른다, 관이는 남이 먹는 것을 본다. 즉 남이 먹는 것을 봄으로써 내 배가 부르진 않죠. 그래서 자구구실, 자신의 배를 부르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먹는 것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내께는 산깨가 간산이고 학깨는 뇌이죠. 그래서 산깨는 간산, 멈춤이고 학깨는 진, 움직임에 그게 있죠. 그래서 먹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활해사업은 똑같이 씹는 것인데 활해사업은 이 중간에 딱딱한 게 있죠. 그래서 형벌의 비율을 통해서 이 씹는 것을 한 것이 활해사업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산내계는 계속 양생에도 먹음에도 기름에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즉 산깨, 학깨, 지는 움직임의 도인데 상대방은 이렇게 멈춰 있죠. 그래서 상대편은 꿈쩍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이제 이 괴의 위아래에 두 개의 양이 있으니 내 음을 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은 단단하게 실하나 안은 허하다. 그 다음 위 간산은 멈추고 있고 아래 지는 움직이니 턱의 상이며 기른다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이고 고사역의 관점에서는 이 먹는 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역은 먹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을 해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이 정길 관이 자구구실 이 점은 기라도다 남이 먹는 것을 보고 스스로 먹는 것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는 먹는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기른다는 양생의 의미를 도출합니다. 정길, 점의 물은이 길하다. 관이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자구실 다른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배가 부르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별효를 보면은 이 기존의 그 전통적인 논의는 전을 뒤집는다,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사역에서는 전을 잘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 다음 경은 개간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기존의 논의는 거꾸로 부양된다. 예를 들어서 촉을 보면은 근데 고사역은 잘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의 초구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촉을 보면은 사이령기 너의 영험한 거북을 버린다. 즉 너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나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나타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있다. 즉 자신의 것은 관심이 없고 남의 음식을 탐하니 이게 전체적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기, 전이 이 전은 웰의 의미입니다. 잘 먹는다. 불경, 우구 불경은 논밭을 개척한다, 개간한다의 의미입니다. 즉 잘 먹기 위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황무지를 개간한다고 이야기죠. 이것은 정당한 먹음, 양생의 방법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정흉 먹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식을 약탈하면 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3 불이
그릇되게 먹는다. 이 불러보죠. 자신의 땀을 흘려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양식을 약탈하는 그릇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율이 그릇된 방법으로 먹으니 긴 세월이 좋지 않다,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육사 전이 잘 먹는다. 호시탐탐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축축 호랑이가 재빠르게 낚아채려고 하는 모양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구 도적이 양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호시탐탐하게 노리나 약탈당하지 않았으니 무구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고 불경 항무지를 개간한다. 거정길 거주하는 것의 점은 유롭다. 이 불경을 개간에 한다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 다음 황무지를 개간하여서 한 곳에 정착하여서 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가섭 대천 멀리 떠나가지 마라, 즉 거주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상구 유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태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측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약탈할 위험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섭대천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극복하고 해결하면 이롭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고사에게 일반적인 스토리인데, 그러면은 전통적인 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사이령기 관아타이 흉 너희 신령한 거북을 버리고 나를 보고서 턱을 늘어뜨려 놓고 있으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금 비슷하게 너희 신령한 거북을 버리고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있으니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북이가 나오죠. 이 27번께가 굉장히 좀 예전에 공부할 때 까다로운데 주역에서 조금 까다로운 개를 한번 찾아보면은 54번 내택김에 55번 뇌아풍 10번 천택리 27번 산내입 23번 산지박 43번 택천개 이런 개가 조금 해석하기가 그 당시 공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까다로운 개를 고사익의 관점과 같이 비교해보고 다산의 관점도 추위와 효변을 찾아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맥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점과 고사주의의 관점을 같이 바라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6이 전이 불경 우구원 정흉 거꾸로 초구에게 부양되니 상도의 어긋남이라 언덕에서 부양받음이라도 나아가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꾸로 부양받는 이 의미에서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관점은. 근데 이제 고사익의 관점에서는 경작한다, 황무지를 개간한다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 불이 정흉 10년 물용 무유리 6.3은 기름의 어긋남이라 고자도 흉하니 10년 동안 쓰지 마라, 유럴 바가 없게 될 것이다. 6.4 전이길 호시탐탐 기욕축축 무구 6.4는 거꾸로 기름을 받아도 길하다, 호랑이가 아래를 흘려보듯이 하여 그 하고자 함을 쫓고 또 쫓듯이 하면은 허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을 계속 뒤집다, 거꾸로 이렇게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호 불경 거정길 불가섭 대천 다스림이 어긋남이니 바르게 하면 길하지만 큰 내를 건너는 것은 가하지 못하다, 즉 대천을 건널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구 유이여 길 이섭 대천 상구로 말미암아 길러지니 위태로우나 길하다,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이정길 관이 자구구실 양육하거나 양육받는 일이 길한 것이다. 보고 복양받음이니 이처럼 보고 가서 복양받는 것은 스스로 입에 넣는 과실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구의 글을 보겠습니다. 사이령기 관아타이 흉 너희 먹지도 않는 그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내가 관록을 탐하여 턱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너가 보고 있으니 내가 하는 처한 상황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정길, 불경, 우구원, 정흉 뒤집어진 입계에서는 구원에서 녹봉을 봉양받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며 똑바로 된 입계에서는 정벌하는 것이 흉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 전을 뒤집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사는 이제 또 거꾸로도 보고 있고 그 불경을 상도에 어긋난다는데 다사는 목을 빼서 쭉 목을 빼고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3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불이정흉, 10년 물용 무효리 턱을 위로 길게 늘어뜨려 빼니 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흉이다. 10년이 되어도 쓰지 못하니 이룰 바가 없다. 64 전이길 호시탐탐 기욕축축 무구 이 꾀를 뒤집으면 길하다. 호랑이가 호시탐탐 눈을 부릅뜨며 노려보니 그 욕심이 자가 먹으려는 대상을 쫓고 또 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불의를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기름에 어긋난다는데 다사는 턱을 길게 늘이 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면은 실력이 늘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65 불경 거정길 불가섭 대천 목을 축혀 올린다. 거처를 정하는 일에 길하다. 큰 내를 건너지는 못할 것이다. 39 유의려 길 이섭대천 입계로 말미암은 바이다. 위태로나 길하게 되고 큰 내를 건너미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경을 다스림이 상도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다사는 목을 축혀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과 다산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고사역에서는 이 양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산내입계는 전반적으로 먹는 것을 소재로 하여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기른다, 양생한다, 즉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을 기름으로 양생의 도리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길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이는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내 배가 부르진 않죠. 즉 그림 속의 떡은 내 배를 부르긴 하진 않죠. 그리하여서 자구구실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남이 먹는 것을 보고 내 배가 부르지 않으니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초구 사일연기 너의 영험한 거북을 버려준다는 말이고 이 뜻은 너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나 타이는 턱을 쭉 늘어뜨리고 아래에 늘어뜨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그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과나 타이는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흉 자신의 맛있는 거북을 놓아두고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침을 흘리고 있으니 이 모습이 별로 보기 좋지는 않죠. 즉 자신의 것에는 내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남의 음식을 탐내는 그 모습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2를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웰의 의미로 해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이며 전이는 잘 먹는다입니다. 불경우구는 경은 길이라는 뜻이며 이건 논받기를 의미합니다. 즉 불경은 논받기를 개척한다, 개간한다 이야기죠. 항무지를 개간하는데 언덕에 항무지를 개간한다. 이것은 올바른 먹는 방법이죠. 양생을 위한 올바른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정은 먹기 위해서 정벌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그릇된 방법으로 먹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먹기 위해서 정벌하면은 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올바른 방식이 아니죠. 남의 양식을 약탈하는 거니까. 그럼 6.3을 보겠습니다. 불이 정흉. 불은 거스른다. 안이불입니다. 안이불. 즉 어긴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불의는 그릇되게 먹는다. 내가 노력하여서 땀을 흘려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양식을 약탈하니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점이 흉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무능은 10년은 행할 수 없다. 무유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으니 긴 세월 좋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육사를 보겠습니다. 전이는 잘 먹는다. 이때 전은 well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호시탐탐은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이다. 즉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모습입니다. 기욕축축, 똑같이 이제 축축, 재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즉 기욕축축, 호랑이가 재빠르게 잡아채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적이 양식을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허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약탈당하지 않았으니 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호를 보겠습니다. 불경, 황무지를 개간한다. 거정길, 거주하는 곳에 점은 길하다. 즉 황무지를 개간해서 한쪽에 정착하여서 있으니 당연히 거주하는 곳에 점은 길하고 그리하여 불가섭대천 큰 내를 건너지 마라. 즉 황무지를 개간해서 정착하였으니 멀리 떠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구, 유의력일, 유의는 무엇으로 말미암다. 즉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섭대천, 일단 려는 말미암아 위태롭게 되었다. 즉 양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도적대가 약탈할 위험이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이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태롭게 되었지만은 그 결과는 좋게 되어서 길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섭대천, 큰 내를 건너면 이롭다는 것은 지금 당면한 위태로운 문제를 정면 승부 돌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먹음에 관한 문제, 기존의 관점과 고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28번째인 태풍대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가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에 관한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대가, 동료, 이유왕형. 대가는 대들보가 휘어진 것이니 갈 바가 있어 이로움이라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가의 뜻은 크게 지나치다, 크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용마루가 집 전체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용마루가 뼈대가 휘어져 가지고 이제 집의 그 천정의 무게를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는 마룻대 지붕의 무게가 전체 집을 지탱하기 힘이 부족하게 휘어졌을 때 이 휘어진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뇌산소가와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태풍대가는 상계가 태이고 합계가 풍이죠. 그래서 이 상계에 있는 음과 제일 밑에 있는 음이 미약하게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상계태는 연못, 기쁘다, 어린 소녀, 서쪽, 말, 언어, 날카로움, 회절, 가을, 무당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합계소는 풍, 바람, 들어감, 겸손함, 장려, 약초, 다리, 달의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4개의 강한 양효가 있어가지고 있고 양끝이 음효라서 허약하죠. 그래서 용마루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는 또 연못이죠. 그리고 풍은 나무니까 나무가 연못에 잠겨져 있으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돈세무민을 어떻게 할 건가 예전에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존의 관점이고 전통적 고사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사역에서는 은나라 폭군 주왕이 달기를 총회해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은나라 마지막 폭군 주왕이 크게 잘못한 것을 소재로 폭군 주왕이 나라를 망친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개별 구체적인 한자를 보면은 대과, 동효, 이유왕형. 대과는 마룻대가 굽었으니 갈 곳이 있으면 이롭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과는 크게 잘못되었다. 동료는 마룻대가 굽었다. 즉 은나라 기득권의 그 구군이 기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유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즉 신진세력에 빨리 투항해라 이 말이죠. 은나라가 크게 잘못돼서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주가 은나라를 정벌하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구체적인 효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초구 자용백모 흰 띠풀로 자리를 깐다. 근데 이 말은 은나라를 깔아뭉갠다는 경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신진 세력인 주나라가 기득권이 은나라를 정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9위 고양생제 마른 버드나무에 싹이 튼다. 즉 주왕이 달기를 총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노비 득긴 여처, 이때 노부는 폭군 주왕을 이야기하고 처는 달기를 이야기합니다. 무불리 무왕의 첩을 달기가 총애하니까 이제 국운이 기우는 거죠. 나라가 망조가 들었는데 신진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롭지 않은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료 마르떼가 굽었다. 즉 은나라 기득권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다 이 말이죠. 동융 마르떼가 높이 솟았다. 이 말은 주나라 신진 세력의 관점에서 우리 세력이 풍부하다. 즉 길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진 세력 주나라가 융성하게 되어서 기득권 부패한 은나라를 정벌하게 되니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타 뜻밖의 환란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약간 예산 밖의 일이 발생하니 인색한 점이 생긴다. 즉 정벌이 약간 어렵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9호 고양생제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기와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고양생제를 또 넣었습니다.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 노부득기 사부 늙은 여자가 젊은 남편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무구무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 전체적인 설명은 망해가는 은나라 기득권의 상황에 망조가 된 나라의 국운이 쇠퇴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륙 과선멸정 물을 잘못 건넜으나 머리가 잠겼다. 즉 주왕이 폭군 주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은나라를 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구 이것은 신진 세력 주나라의 입장에서 보니까 신진 세력인 주나라가 은나라 기득권 폭군을 멸망시키니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대각계에 관한 일반적인 전통적인 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자용백모 무구 흰 띠를 깔개로 쓰니 허물이 없다. 이 당시에 자용이 이제 백모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상징성에 대해서 고민된 지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9위 고양생제 노부득긴 여처 무불리 마른 버들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3 동료흉 대들보가 휘어지니 흉하다. 94 동융길 유타인 대들보가 높아져 길하리 다른 뜻이 있으면 인색하리라. 그게 똑같은 동융인데 93은 흉으로 끝나고 94는 일단 길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양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95 고양생화 노부득기 사부 무구무예 마른 버들에 꽃이 피고 늙은 부인이 젊은 남편을 얻으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륙 과선멸정 흉 무구 무리하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짐이라 흉하다. 허물할 곳이 없다. 이 무구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할 건가? 이 위험한 상황에서 처한 상황을 어떻게 비난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논란을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댁과 동료 이 유형형 댁과는 용마루가 휘어짐이다. 갈 곳이 있으면 이롭고 형통할 것이다. 초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육 자영백무 무구 제사의 희생에 놓기 위해서 자리를 까는데 흰 풀을 쓰니까 허물이 없다. 9위 고양생제 노부득긴 여처 무불리 마른 버드나무에서 싹이 나며 늙은 지아비가 철을 얻겠다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 동료흉 용마루가 아래로 휘어져 있으니 흉하게 될 것이다. 94 동융길 유타길 린 용마루가 높으니 길하게 될 것이다. 뜻하지 않은 다른 일이 생기게 될 것이나 만약에 허물을 고치지 않으면 인색하게 될 것이다. 95
고양생화 노보듣기 사부 무구무예.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면 늙은 부인이 총각인 지아비를 얻었으나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영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육 과선멸정흉 무구. 무모하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졌으니 흉한 일을 당한 것이지만 허물은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태풍대가의 고사익의 관점에서 한글 정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대가는 이제 대각계의 중심이면 노부인데 이 사람은 폭군 주왕을 이야기합니다. 즉 대각계는 폭군 주왕이 크게 잘못한 것을 소재로 은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은 큰 것이 잘못되었다, 큰 것이 지나치다. 즉 대과는 크게 지나치다, 크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 마룻대가 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마룻대가 굽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치적 의미로 은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황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은이 망국의 길로 들어섰으니 신하들은 기득권 부패 세력인 은나라를 떠나서 신진 세력 문왕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구를 보면은 자영백모 무구. 백모는 흰 띠풀이며 자영백모는 흰 띠뿔로 자리를 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상징성은 흰 띠풀로 자리를 깐다는 은나라를 뭉갠다, 깔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신진 세력이 기득권 구기득권이 은나라를 정벌한 것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이 고양생제 노부듣기 여처 무분리. 고양생제는 마른 나무에 새싹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은나라 폭군 주왕이 애첩, 달기를 총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부듣기 여처, 이때 노부는 주왕, 젊은 처는 달기, 그래서 처를 얻었다는 이야기죠. 무유리, 유롭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은나라 기득권 부패 세력을 망하는 가운데 신진 세력인 주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유롭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관점에서 무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삼 동료흉. 동료는 마룻대가 굽었다. 즉 은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흉한 것이죠. 구사를 보겠습니다. 동융길. 동융은 마룻대가 높이 솟았다. 즉 신진 세력 관점에서 보면 주나라 세력이 흥하게 되었다 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 주나라가 융성하여서 은을 정벌할 좋을 기회가 왔으니 주나라 입장에서는 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타, 다른 일이 생겼다. 뜻밖의 환난이 발생해서 전쟁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즉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으나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서 약간 전쟁 수행 과정에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신하와 군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호 고양생화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구이와 이제 그 대꾸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넣었습니다. 노부듣기 사부. 나이 많은 남자가 늙은 여자가 젊은 남편을 이야기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구유에 허물도 없고 영예도 없다. 즉 이효와 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길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가 이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제 첩에 빠져서 지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늙은 여자가 최후의 발악을 치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무구무예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육 과선멸정 흉 무구. 과선멸정은 물을 잘못 건너다가 머리가 잠겼다는 이야기인데 이 머리가 잘못 걸린 주체는 누구냐면은 기득권인 폭군 주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왕이 잘못하여서 기득권 나라 은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니까 흉이죠. 그래 무구 허물이 없다. 이 말은 주나라 신진 세력의 입장에서 은이 주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괜찮다. 즉 신진 세력 개혁 세력이 나가서 기득권을 부패 세력을 정벌했으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기름 양생에 관한 산내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산내익계는 기존의 논의와 고사익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한자글을 이렇게 기존은 거꾸로인데 고사익에서는 잘 이렇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태풍대가에서는 이제
마룻대가 휘어지는 이야기는 고사에게서는 은나라 폭권주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린 이야기를 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과 다산의 관점 그리고 통합하는 관점에서 고사역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경의 마지막 개인 중수감과 중화리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